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최근 전기차 핵심 소재죠. 이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통상 국내 3대 업체라고 부르는 곳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LNF 이렇게 세 곳인데요. 근데 지난해 말에 보면은 이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연간 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독 이 LNF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어요. 2010년대 말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크게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수요 침체에 빠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산업의 밸류체인에 놓인 업체들의 실적이 좀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죠. 근데 이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 유독 LNF만 대규모 적자를 맞은 게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요 침체는 사실 모든 업체가 다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해 이 LNF의 실적을 들여다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는 회사가 가진 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 다른 업체들도 당연히 재고가 있을 텐데 왜 유독 LNF만 이렇게 대규모 손실이 났을까? 그리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손실이 난 건 그렇다 치고 오는 1분기에 또 한 번 LNF가 대규모 손실을 같은 이유로 볼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저 이슈체크팀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경쟁사에 비해 왜 LNF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유독 컸는지, 그리고 LNF가 올해 1분기에도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받을 텐데 이게 왜 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선 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등 양극재 3사의 실적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6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4조 7,500억 원, 그리고 LNF가 4조 6,500억 원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둘 다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죠. 에코프로 BM이 1,560억 원, 포스코 퓨처엠이 359억 원. 근데 LNF는 무려 마이너스 2,223억 원. 그러니까 영업 손실을 발생이 됐습니다. 관련해 볼 게 이 LNF의 IR 자료인데요. 회사의 잠정 실적은 영업 손실이 2,223억 원이라고 했었죠. 근데 재고자산 평가 반영 전 실적을 보면은 영업 손실이 아니라 영업이익 285억 원이 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2,500 약 8억 원 정도 나는 거죠.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을 했을까? 이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품과 반제품에서 905억 원, 원재료에서 1,603억 원, 이걸 합쳐가지고 총 2,508억 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났다라고 LNF는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LNF가 왜 이런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느냐? 우리가 통상 재고자산 이야기를 할 때 저가법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LNF의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용어인데요.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컨대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1,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재고 상태로 놔두는 거죠. 근데 이게 시세가 원래 1,000원이었던 이 원재료의 시세가 500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 재고자산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인가? 이 매입 원가, 최초 매입가인 1,000원하고 그리고 시세인 500원, 이 둘 중에서 낮은 거, 그러니까 저가를 고르는 게 바로 이 저가법입니다. 이 경우에 시세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500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500원으로 잡아서 이걸 매출 원가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출 원가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매입가, 최초 매입가하고 시세 중에 낮은 거를 골라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시세가 오를 때는 어떻게 할까? 예컨대 최초 매입가가 1,000원인데 시세가 1,5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500원이 남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500원의 차익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500원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잡는 것이냐? 왜냐하면 반대로 아까 전에는 평가 손실로 잡았었으니까요. 근데 이때 평가 이익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가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매입가가 1,000원이었고 시세가 1,500원이었으니까 이 중에 낮은 가격이 뭐죠? 1,000원이니까 그냥 재고자산에는 그대로 1,000원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럼 이 500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실제로 반영되는 거는 이게 재고자산의 가치가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이 재고자산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를 했을 때, 그때 그래서 마진이 생겼을 때 그때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저가법을 반영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회계 처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매입 원가하고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을 골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저가법을 간단히 이해하고 LNF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앞서 LNF의 부진한 실적의 주된 원인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회사가 재고를 쌓아놨는데 이후에 시세가 내려갔죠. 그러면 원재료의 매입 가격하고 이 시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가치를 재평가한 결과 회사가
재고 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 LNF가 2023년에 진행한 IR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은 왜 회사가 재고 자산을 이렇게 일거에 평가 손실을 반영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분기 IR 자료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게 2분기의 손익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산 능력이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그 페이스에 맞춰서 재고자산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때 재고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1분기에 출하량이 2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료 매입이 많았다. 그러면서 이때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리튬 가격 인덱스가 올라간다면은 손익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늘어나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 가지고 있는 그런 멘트인 거죠. 근데 2분기에는 일단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1.6조 원이나 되는 재고를 쌓게 됐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난 데 대한 그런 주주의 질문이었습니다. LNF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적정 재고 대비 약 6천억 원 정도 재고를 더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최종 고객사들과 당사, 그러니까 LNF 그리고 리튬을 공급하는 파트너사들이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적정하게 비축할 재고량을 논의해서 진행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사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고를 많이 쌓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객사들한테 이 목표하는 이 납품 물량을 충분하게 이제 공급을 한다면은 그럼 이 재고도 적정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제 시사를 한 거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LNF의 IR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회사가 1, 2분기에 그러니까 2023년 1, 2분기에 재고를 많이 쌓은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그러면서 이 LNF의 고객사들로부터 대규모 공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회사가 상당히 어느 정도 성장 기조에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이런 가운데서는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재고를 쌓을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기존에 쌓았던 재고가 회사의 어떤 재무에 독이 된 거죠. 관련해서 3, 4분기의 실적 발표 질의응답 내용도 같이 좀 볼게요. 2022년 3분기 IR 자료인데요. 회사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관련 비용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2023년 결산, 그러니까 4분기 결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해서 4분기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손익은 원재료 가격의 반등 여부 그리고 재고 평가에 따라서 변동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이 당시 좀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은 4분기에 재고 상각 등 재고 관련 비정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 라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물어봤는데요. 이때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고 관련해선 3분기보단 4분기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이게 좀 이상한 답변인 게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좀 비정상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본 건데 회사에서는 재고가 3분기 대비 4분기엔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니까 이 비정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선 4분기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회사는 영업이익 적자 전환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리튬 가격 폭락으로 인한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됐다.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연초 대비 20% 이상 감소한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제 그제서야 좀 밝힌 거죠.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회사가 연초에 좀 원재료가 가격이 많이 높은데도 대규모로 재고를 쌓았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가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원재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또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제품이 덜 팔리고 또 제품의 판가, 그러니까 회사가 판매하는 가격도 떨어지고 동시에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도 쌓인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회사가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양극재의 주된 원료는 바로 리튬인데요. 이 리튬 시세를 보면은 LNF가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한 이유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4개월간 탄산 리튬의 시세인데요. 보시다시피 LNF가 재고를 상당히 많이 축적한 2022년 말부터 2024년 1분기 한 2분기 정도까지 거의 피크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보면은 꾸준히 리튬 가격이 내리막을 타면서 물론 이때 살짝 오르긴 했지만 그러면서 회사로서는
상당히 좀 재고자산 측면에서 좀 부담이 오는 상황이 온 거죠. 이 LNF의 입장에서는 2분기에 시세가 잠깐 이렇게 오를 때 이거 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IR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이때 시세가 오르면서 회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반영할 그런 상황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분기에 리튬 가격이 크게 낮아졌죠. 그러면서 이때 4분기에는 이제 회사로서는 기존에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함으로써 이제 2023년 말에 대규모 손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됐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듭니다. 왜 LNF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이 관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훨씬 더 많이 쌓았을까? 이와 관련해 회사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사급 그리고 비사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사급은 이 LNF가 제품을 파는 고객사, 이 고객사들이 원재료를 직접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LNF 같은 제조사는 그 원재료를 일정 가격에 구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파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비사급은 이 LNF 같은 제조사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해서 제품 만들고 고객사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매입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급과 비사급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쪽의 코멘트를 좀 살펴보면요. 회사가 지난해 8월에 장기 투자 주주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때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애널리스트들한테 사급을 받는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급을 받는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들이 원재료까지 이제 매입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셈이니까요. 근데 회사가 직접 원재료를 매입하는 이 비사급 물량, 이거에 대해서는 리튬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는 점을 애널리스트들한테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수익 감소는 전체 매출에서 25% 정도를 차지하는 NCM 523 제품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사급 물량, 이 비사급 물량이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가 엄청 급락함에 따라서 수익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됐다 라고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LNF 또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재료의 사급 전환 등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기존에 판 NCM 523 제품이 비사급이었다라는 거는 LNF가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재료를 직접 매입했다라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회사가 이제 사급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원재료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고객사가 그대로 지고, 그리고 회사는 그만큼 원재료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 해체해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비사급 문제는 경쟁사였던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어느 정도 좀 겪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회사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그 규모가 LNF가 유독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액수가 훨씬 커요. 이게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LNF가 유독 재고자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보면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의 매출 대비 재고자산의 비중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비중은 18.5%, 그러니까 매출이 6.9조 원인데 재고자산이 1.2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18.5% 정도 된다. 라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21.2%,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높진 않죠. 근데 LNF는 보시면 매출이 4조 6천억 원인데 재고자산이 무려 1조 4,100억 원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걸 나누면 그 비중이 나오는 게 무려 30.4%, 다른 데보다 거의 10%포인트 이상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과도한 재고자산 비중을 왜 LNF가 유지를 했느냐, 앞서 말했듯이 고객사들이 요청을 해서 재고를 좀 적정 수준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가져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이렇게 좀 가져간 물량에 대해서 사급이 아닌 비사급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그대로 졌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다룰 점은 오는 5월에 발표될 1분기 실적인데요. 이때도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관련된 증권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요. 신한투자증권의 LNF 리포트입니다. 지난 2월 2일에 나온 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발생한 2,508억 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탄산 리튬 가격 37달러,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37달러를 기준으로 인식을 했다. 근데
올해는 1월 달에 들어서는 탄산 리튬 가격이 약 14에서 15달러 내외를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평가 손실이 잠재돼 있다. 상반기 중에 관련 비용을 800억에서 1000억 원 정도 반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나오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LNF에 물어보니까 이 내용은 확실히 맞는 듯합니다. 지난해 재고자산 평가를 할 때 이 탄산 리튬 가격을 37달러 수준으로 맞췄다라고 해요. 근데 올해 1분기 리튬 가격은 17달러대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는 적정 수준보다 약 6,000톤 정도 재고 수준이 더 많이 쌓고 있고 이에 대한 재고 평가 손실이 약 1,000억 원 정도 반영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LNF가 다른 양극재 제조사보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더 많이 난 건 사실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LNF는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재고를 많이 쌓았는데 근데 이후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생각보다 재고자산의 처리가 잘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재료와 제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크게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사급 계약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죠. NCM 523 이에 따라서 이 원재료 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을 그대로 입고 있는 부분도 회사의 손실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지난 1분기에 분명히 비용이 반영됐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고객사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회사가 적자를 낼 시기에 흑자를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들은 흑자를 내는 시기에 이 회사는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LNF처럼 대규모 재고자산을 쌓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손실이 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